여야 중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혜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자, 이번 주도 이슈가 많은데 우선 가장 먼저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지사 말로는 2018년에 성남시장을 그만두고 도지사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돈 받은 것은 그 후의 일이고, 그래서 이제 측근이 아니다 이러는데, 자꾸 측근 공세를 하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깨끗하니까, 한 푼도 뭐 받은 증거가 없으니까 측근을 공격하는 것 같은데, 유동규 본부장은 측근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오래전에 헤어졌고 헤어진 이후에 뭐 받았다면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헤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측근이 아니다. 그래서 측근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곁에서 가까이 모시는 사람인데 곁에서 가까이 모시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도지사 캠프에도 없었고 대선 캠프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은 헤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측근이 아니고 또 뒤에서 돕는 후근도 아니고 앞에서 돕는 전근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돕는 중근도 아니다. 그냥 헤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세를 펼치는데 남의 다리를 긋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해준 걸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혐의 소명은 됐다고 보고, 영장 발부 사유에 이 증거인멸하고 도주 우려까지 적시를 해놓은 거 보면은 이 사안이 법원에서도 꽤 심각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일단 혐의는 대가성 뇌물 혐의,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5억 받은 것하고,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 관련해서 3억, 그래서 8억을 일단은 혐의를 쳤는데, 정영학 회계사의 그 제보에 관련돼서 보면은 대장동 관련 사업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이제 700억을 이제 배정해주는 그런 이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규명하는 게 이 사건의 몸통을 가리는 문제다. 그 700억이 어떻게 됐느냐, 제대로 이제 실제로 집행이 됐느냐, 그 다음에 그 돈이 최종 지출처, 종착점이 어디였는가 이런 걸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이 실체를 또 몸통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5억, 3억은 이 사람 개인의 비리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 핵심은 700억. 왜냐하면 전체 규모에 비하자면 너무 작은 액수이기 때문에. 예.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에 비해서도 너무 작고.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은요. 곽상도 의원 아들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피의자가 아들이 아니라 피의자는 곽상도 의원이고 아들은 참고인 신분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도에 의하면. 왜냐하면 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렇죠. 아들만 보고 돈을 25살 때 들어가서 6년간 일했는데 50억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덜미가 잡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직 그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어요. 그러지는 않았지만. 자, 그런데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요. 어제도 이제 본인이 살폈지만 뭐 이런 일이 발생해서 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이제 유감 표명을 했는데 성남시 공무원이요. 3,000명이고 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이 1,500명, 4,500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을 주고받고 뭐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고 했겠죠. 근데 제가 돈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고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본인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어쨌든 부하 직원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소홀 책임은 명키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유감 표명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공세를 하려면 이재명 지사가 뭘 받았다더라. 뭘 받은 정황이 있다더라. 이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제 고발당할 것 같으니까 그건 못하고 이미 헤어진 사람을 가지고 계속 측근 공세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 효험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그냥 왕자를 쓰고 다니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재명 지사가 보면은 그동안에 의혹이 제기되면 일단은 이제 전면 부인하고
완강하게 부정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나 수사를 통해서 하나씩 나오면은 이제 사후적으로 그거를 해명하거나 사과하거나 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하고 있는데 측근 부분도 뭐 처음에는 선거운동 전혀 안 했다고 그랬다가 성남시장 선거 때는 도와줬는데 도지사 선거 때는 안 했다고 안 도와줬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누가 봐도 평범한 그 리모델링 조합장을 그 시설관리공단으로 영입을 했다가 그 전에 물론 이제 성남시장 시정 당선되고 난 뒤에 시정 인수위원회에 참여시켰다가 시설관리공단에 기획본부장으로 아주 전격 발탁을 했다가 그게 개발공사로 되면서 또 기획본부장이 되고 나중에 사장이 자리가 비면서 사장 권한 대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사장보다도 더 큰 힘을 크게 행사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그 지위에서 이 대장동 사건을 사실상 기획을 이제 실무적으로 주도했다는 점 여러 가지를 보면은 뭐 이런 사람이 측근이 아니면은 측근은 세상에 측근은 없다고 해도 맞을 만큼 상식적으로 보면 다 측근인데 문제는 그 이재명 지사 말처럼 이 대장동 그 비리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깨끗하고 떳떳하고 아무것도 그럴 게 없다면은 그냥 측근은 상식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래 측근 맞다 내가 발탁을 했고 요직에 앉혔고 핵심적인 일을 맡겼고 그 사람이 일이 내 성과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하고 가도 되는데 굳이 측근이 아니다라고 막 그냥 우기고 하는 게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측근이라고 인정되는 순간에 뭐가 큰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진짜 측근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 측근의 경우는요. 윤석열 검찰총장 그 옆에서 눈과 귀가 되는 수사정보정책관 범죄정보정책관 이 손준성 이분이 진짜 측근 아닐까요? 조혜진 의원님. 그 사람 측근, 예. 지금 이제 좀 이따 이제 뭐 공수처 이런 데서 발표를 하겠지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아니 그 범죄 정보를 수집해서 검찰총장에 보고하고 지시하는 손준성 정책관 이런 분들이 측근이다. 그러면 만약에 손준성이 검사에 대해서 무슨 혐의가 나온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사퇴해야 됩니까? 손준성 검사는 사퇴해야죠. 지금 주장대로라면. 장관이 발탁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 관계로 보면 추미애 장관이 더 가까웠다고 볼 수 있는데 누가 발탁했든 간에 옆에서 수발을 든 건 사실이잖아요. 측근 곁에서 가까이 모시는 사람. 그 측근인지는 저도 의문이지만 측근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측근인 거 하고 아닌 거 하고 이 유동규 씨가 이재명 지사의 측근인가 아닌가 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죠. 제가 봤을 때는 유동규 씨는 헤어진 사람이고요. 측근이 아니라 원근. 멀어진 사람 이런 거고 손준성 검사야말로 측근이죠. 근데 이분에 뭐가 나오면 그럼 윤석열 후보 사퇴하세요. 지금 그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헤어졌는지 안 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냐를 묻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어마어마한 1억 천금 불로소득이 기획될 때 설계될 때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를 주목하는 거지. 그 뒤에 어떤 관계였다는 건 중요하지 않죠. 국민의힘에서는요, 우선요,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뭐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도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곽상도 의원 아들은 50억을 받은 건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공개사과 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공개사과 한 거 있습니까? 곽상도의 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당에서는 징계하려고 했죠. 그런데 본인이 탈당했죠. 그런 변명을 하지 마시고. 그럼 왜 제명하려고 그래요? 탈당했는데. 그러니까 징계하려고 했는데 탈당했으니까 그다음 그것도 그래도 쫓아가서 징계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부족하니까. 어디 해외 출국한 것도 아닌데. 우리 이준석 지사는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국회에 의원직 제명을 추진했던 그러니까요. 거죠. 2030에 가장 분노를 일으키는 게 지금 곽상도 의원 아들이 6년 근무하고 50억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왜 됐어요? 2030 뭘 하자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분명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그거부터 사과하고 우리도 사과했으니까 민주당도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뭐 지금 확실하게 육하원 측에서 드러난 건 없지 않습니까? 저희 측에서는. 아니 이준석 대표는 탈퇴식 그 제명 당에서 제명을 추진했고 당에서 탈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직 제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뭐 지도부에서 또 분란 있고 뭐 싸우고 뭐 이렇게 하더구만요. 그러니까 당 내에 일부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행하려고 했던 사람한테 못했잖아요. 안 되죠. 못했잖아요. 아니 본인이 사퇴했는데 했다 이렇게 탈당했고 사퇴했잖아요. 의원직 사퇴했는데 뭘 또 합니까? 아니 의원직 사퇴 아니 근데 제명 추진하려다 못했잖아요. 아니 본인이 먼저 탈당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의원직 사퇴해버렸잖아요. 무소속이든 자당이든 간에 제명 그 안은 낼 수 있잖아요. 아니 민주당 내고 그랬잖아요. 아니 민주당은 윤미향 이상직 의원 그대로 붙잡고 있고 뭐 저기 부동산 문제로도 이게 탈당 결의했던 의원들 다 지금 복당시키고 있으면서 무슨 책임을 그분은 이제 무혐의 처분받고 이런 부분들 말이 안 민주당 그런 말할 자격 없죠. 아니 죄가 없는데 죄를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몇 배로 더 세게 하고 있는데 차라리 민주당이 사과부터 하고 우리 당을 탓하든지 하시죠. 이사는 그만하시고요. 민주당은 그런 말 할 자격 없습니다. 다시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근데 윤석열 후보 타격받으면 속으로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를 내고 그러세요. 우리 당 후보들이 다 잘 돼야 됩니다. 다른 이야기를 격가지를 치지 마시고 돌아와서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돈을 받지 않았으면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 직접 안 받았더라도 그 캠프에 대선 자금으로 들어왔다면. 그럼 돈이 받은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제 말은 예. 이재명 지사가 돈을 직접 받거나 아니면 이재명 캠프가 돈을 받는 게, 뭐 이재명 지사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돈을 안 받으면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문제될 수 있지만 유동규 전 법무장 경우가 그거잖아요. 일단은 본인이 받았든 안 받았든 관계없이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수많은 그 민간업자들에게 배임으로 넘어가는 건데. 배임이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문제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뇌물이 이제 대가성으로 자기 직접 받으면 더 큰 죄가 되는 거고 그거 똑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이미 그런 자기가 설계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자기가 설계하고 실무는 또 유동규 본부장이 했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에게,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수천억 원, 그 계산에 따라서는 1조에 가까운 돈을 민간업체에다가 어마어마한 폭리, 말 그대로 1억 천금을 안긴 그 자체가 잘못이 있는 거고, 도덕적으로 잘못이고, 법적으로도 배임이 있을 수가 있고. 배임을 말씀하시려면요.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은, 그거는 뭐. 제3자의 우리 있잖아요. 아무리 여야가 나뉘어도 상식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고요. 자, 배임을 말하려면. 일단 뇌물죄는 돈을 직접 받거나 또는 그 제3자라고 대가를 바라고 제3자가 받도록 했거나 이건데 이건 이제 지금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이제 성남시장 할 때 있잖아요. 국정원을 비롯해서 검경에서 계속 유리지갑처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받고 싶어도 못 받을 거예요. 그리고 시장실에 CCTV도 설치해놓고 본인이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이제 배임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배임은 이제 이런 거죠. 그 성남시가 더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일부러 민간에게 혜택을 주나고 못 벌게 했다. 그러니까요. 이런 그렇죠. 거죠. 손해를 끼쳤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을 막고 지금 그러십니까? 그래서 기본은 10개 성남시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남시가 100억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억만 벌어가지고 시민들에게 돌려줬다. 그래서 50억을 적자 받다. 그렇다면 배임일 수 있어요. 손해를 끼쳤다. 그런데 성남시가 100%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을 막았던 측 여기가 배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되죠, 뭐.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LH는 손 떼라. 거기서 자체 경쟁해라. 이렇게 했고 실제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시에서 100%를 다 하고 싶었죠. 그래서 100% 이익을 가져가고 싶었죠. 근데 못하게 막은 측 이것을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뭔가 뒷구멍을 받은 게 있나 이것까지 발본색원에서 이것까지 수사를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걸 막은 세력이 누구냐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검찰이 가만 안 둡니다. 아니 도둑이 왜 도둑을 더 못 잡았냐고 공격하는 꼴이에요. 아니 수사할 거 있으면 수사하고요. 핵심은 이제 몸통을 잡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조혜진 의원은 관련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다 조사하자고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몸통 잡는 게 국민들의 지금 핵심적인 관심사고 몸통 의혹을 받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봐도 MB 정부 같아요. 공공개발을 막았으니까. MB 정부면은 그게 MB 정부면은 지금 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다. 미리 감옥에 계시지만 하여튼 더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손해를 끼친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히스토리는 그렇다고 치고 그 이후에 민간 합동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아요. 민간 합동 개발에 좀 이야기 좀 하십시오. 혼자 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손을 끼친 건 그거는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 본인이 다 인정한 겁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단군 이후에 최대의 개발이익 환수다. 한 분도 손에 안 본 듯이 이야기하다가 보도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또 측근 비리를 통해서 수천억이 그냥 꿀꺽 그냥 삼켜진 걸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부인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많이 환수하려고 그랬는데 제도성의 미비 때문에 다 못해서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만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이 민간에게 몇몇 업자들에게 불로소득으로 돌아간 건 그건 이제 이재명 지사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이제 설계가 그렇게 된 데에 이 지사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설계를 했다는 건 조혜진 의원님 공공이냐 민간이냐 해서 그러면 민간과 공공 5대5로 하자. 이걸 설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고 뭐 이익이 이런 부분에서 설계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죠. 공공과 민간을 나눠서 이렇게 합작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걸 자꾸 공공을 100%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설계를 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부동산 값이 올라가면서 저쪽이 이익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예상보다. 그래서 그러면 더 내놔. 그래서 920억을 더 환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값이 오르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막대한 이익을 민간이 가져가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말 참 잘하더라고요. 아니 노벨이 화약 이런 거 개발했다고 해서 9.11 알카에다 테러까지 책임져야 되냐. 그 발언으로 이 지사는 갔습니다. 무슨 뭐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오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미래의 불가칙성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것까지 다 책임질 하는 것은 억지죠. 그 노벨 이야기하고 한전 이야기하면서 이 지사의 설득력이 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해명도 적당하게 하고 좀 면피도 꼬리 자르기도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노벨하고 9.11 알카에다를 연결시키는 그런 궤변을 이제 궤변 단계에 들어가면은 본인이 굉장히 이제 몰린다는 겁니다. 네. 본인이 굉장히 이제 몰려가지고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더 이상 이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해명이 불가능한 단계에 들어가니까 그런 궤변이 나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어차피 똑같은 얘기 반복될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이 왕자 논쟁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해프닝인데 이건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그 역대 대선 주자들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주술 논란에 많이 휩쓸려서 실제로 또 대선 전후해서 제일 흔했던 게 부친 이제 묘의장하고 그 덕분에 대통령 됐다고 평가받는 분도 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안 됐다고 평가받는 분들도 계시고 했는데 하여튼 주술 논란이라는 거는 선거 때마다 이 정치권에서 있어 왔던 건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맥락인지 말 그대로 정말 지지자가 와서 그렇게 해준 걸 갖다가 성의 때문에 무시할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 건지 저도 사실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할 일도 많고 이야기할 것도 많은데 이런 논란 가지고 계속 당내에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건 저도 꼭 중립적인 입장은 아니지만은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동네 할머니가 이렇게 해줬다고 그러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게 동네인지. 아크로비스타 거기가 전혀 동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정치인이고 우리 조혜진 의원도 그렇지만 동네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 뭡니까? 거기 그냥 아파트촌이에요. 그러면 동네 개념, 사람은 동네 살잖아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래 윗집 왔다 갔다 하면서 써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다 동네죠. 그럼 아파트에서 써줄 동네가 꼭 시골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좀 비현실적인 얘기 같고. 저희 같은 경우도 조혜진 의원도 그럴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이 뭐 보러 갔다가 의원님 몇 시에 태어났어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가 어쩌고 하고 심지어는 부적도 갖다 주긴 해요.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막 부적을 갖고 다니고 뭐 손에다가 왕자를 쓰고 다니고 그런 정치는 별로 없어요. 더 웃긴 게 뭐냐면 손가락 위주로 씻었다. 이게 더 코미디 같은 얘기고. 본인 해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캠프에서 손가락 위주로 씻지 말고 살색 투명 테이프를 붙여라. 그럼 손을 맘 놓고 씻어도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뭐 3차례 정도 이렇게 TV 토론 할 때 나온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정치를 해야지.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걸 기대 가지고 왕자 쓰고 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니 국민이 왕이지 본인이 왕입니까? 그럼 국민이 조리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헌법 1조도 잘 모르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무슨 대통령을 한다고 그래요. 저도 사실 한편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뭐 주술, 부적 이런 건 뭐 당연히 그건 믿지 않는데, 지지자들 중에 우리 정청래 의원님 말씀처럼 그걸 또 갖다 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성의를 생각하면 그걸 갖다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거부할 수도 없고 받아놓고 또 버릴 수도 없습니다. 저 믿음하고 아무 관계도 없지만 집에 놓고 가야죠. 주술은 안 믿지만 그 주술이라를 통해서라도 저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분의 애정을 제가 존중하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는 경우는 있는 그럼 거죠. 조혜진 의원님한테 그런 경우일 수도 동네 있다고 할머니가 보는 거죠. 왕자 써줬어요. 성장이. TV토론 갈 때 지우고 가요? 안 지우고 가요? 그건 모르죠. 그 지우죠.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지워지죠. 코로나 시대고 방역하고 그러면 다 세정제 가지고 하면 금방 지워지는데, 그걸 안 지우게 하려고 손가락 위주로 이렇게 씻는 그 모습이 얼마나 코미디 같습니까? 정치는 크신 분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게 나올 것 같아요. 예. 정청래 의원,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하 직원이 구속되며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오벨이 9.11 테러를 설계했다, 이런 황당한 소리가, 한 전 직원이 뇌물받고 부정행위하면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조폭 잡을 때 두목 놔두고 행동 대응만 구속하는 것입니까? 예,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대장동 사업 의혹. 그젯밤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되자 어제 이재명 지사는 인사관리 책임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대장동 의혹에 대한 사과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사과할 일은 아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자체는 칭찬받아야 할 일이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 자택을 압수수색해야 한다.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인사 유감을 표명한 날 왜 국민의힘은 압수수색까지 언급한 것인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직접 들어보죠.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재명 지사 직접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이제 관리 책임을 들어가지고 본인이 이야기한 건데, 저희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비슷했어요. 최순실 씨 관련된 사건이 이제 터지자마자 그때 연설문 이런 보도 있었을 때마다 며칠 있다가 이제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까지 끊고 이제 사과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대국민 사과 유감 표명을 하고 했었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그 지사 입장에서는 아직 이제 검찰 수사 들어가고 이제 특검도 해야 되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벌써 쓰고 지나가겠다? 좀 이런 생각인 것 같거든요. 이제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빨리 쓸었다? 그러니까 쓸고 나서 또 이제 눈 쌓이면은 또 이게 이제 사과라는 것도 유감 표명이라는 것도 가볍게 할 것이 아닌데 지금 먼저 치고 나오고, 어제 이재명 지사가 건 프레임이 뭐냐면요. 나는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선에서 높은 득표를 얻었다. 가장 최근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나의 의혹에 대해 가지고 면죄부를 주고 계신 거라는 취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거 저희가 봤을 땐 뻔한 수죠, 그거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자기 지지율에 타격이 없다는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걸 텐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은 국정농단 때도 그때까지는 경고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수사 들어가고, 이번에 보면 그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배임의 혐의도 이제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뭐에 대한 배임이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하나씩 이제 캐기 시작하면은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번 한 번에 꼭 그 유감 표명이나 사과 그칠 상황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감 이번에 하나로 끊어지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성급하게 아까 말했던 일련의 과정이 예. 예를 들어서 갑자기 관리 책임을 들어가지고 유감 표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가 동일한 시기에 경선에서 우리 당원들이 날 믿어줬으니까 이제 괜찮은 거 아니냐는 취지로 이제 계속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성급하고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행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제 이재명 지사는 이런 비유를 했어요. 한 전 직원이 뇌물 받았다고 해서 대통령이 사퇴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한 전 직원이라는 비유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이재명 지사는 한 전 직원과 그런 어떤 대통령의 관계가 아니라 본인이 어쨌든 이런 특정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설계자라고 언급한 거는 뭐 차치하고 본인이 이 사업의 진척에 대해 가지고 여러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결재를 서명을 한 것이 이제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이제 한전 지원한 일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제 인사 책임 이런 정도만 대통령이 언급할 수 있는 거겠지만은 이재명 지사는 제가 소위 1번 플레이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본인이 설계자라고 언급한 것 그리고 본인이 이런 화천 대유 관련한 여러 보고를 받으면서 그 문서에 대해 서명됐던 것 이런 걸 봤을 때 그 관계보다 가깝다. 어제 보니까 뭐 노벨 얘기도 하고 별 얘기 다 했던데. 그 뭐 노벨이 화약 만들었다고 해서 9.11 테러에 대해 노벨이 책임져야 되냐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런 비약을 가지고 누가 이재명 지사가 지금 정상적인 그런 어떤 답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너무 비약입니까? 심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바퀴를 만든 사람은 모든 전 세계 자동차 문제에 뭐 저희가 책임지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땐 이재명 지사의 논리가 굉장히 비약이고 성급해 보인다. 제가 어제 다른 데다가 비유했지만은 이거는 이런 화천대유라는 이런 회사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성남의 뜰이라는 곳이 계속 시행한 것들이 이런 거 보면은 이거는 다이너마이트는요 노벨이 만들어가지고 평상시엔 터널을 뚫는데 긍정적으로 사용될 요소라도 있는 거지 이거는 이 방식 그 자체는 불량식품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긍정적인 해석을 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만든 사람 이 방식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 씨가 측근도 아니다. 그냥 아이디어가 좋아서 기용한 사람이다.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측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측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꼬리가 잘릴 수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책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으나 유동규 씨가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유동규 씨는 여러 정황상 상당히 이재명 지사를 위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이재명 지사의 정치 행보 속에서. 예를 들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유동규 씨가 이재명 지사를 사장이라고 사실상 부르면서 어떤 정치 이벤트 때마다 사람도 많이 끌어다 대고 당원 모집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보도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보면은 사실 공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정도로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는지 저라고 정치하면서 그런 사람들 안 받겠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을 측근 또는 비선이라 할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충분히. 측근뿐 아니라 비선이라고까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분이 만약에 진짜 비서실에 없기 때문에 측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던 게 비서실에 있어야만 측근이냐. 그럼 이런 사람 비선이라고 하는 거냐. 최순실 씨 비서실에 없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 자체가 제가 흐리려고 하는 것 같다. 물타기요?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자꾸 지금 이제 국정농단 때 예를 비유로 드시는데 그러면 이재명 지사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오르고 유동규 씨 보면서 최순실 씨, 최서원 씨 떠오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갈수록 그때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때 초기 단계에서요. 아까 말했듯이 연설문 최순실 씨가 입수했다. 최서원 씨가 입수했다. 그리고 그 전엔 뭐였냐면요. 아니 어떻게 목에 메달을 걸고 가가지고 이화여대에서 이렇게 입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됐던 거거든요. 다들 그게 탄핵의 일이라는 생각은 그 당시쯤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기서 최순실 씨라는 분의 입김이 굉장했고 이게 드러나면서 이제 된 건데 적어도 경기도 내에서 이분이 경기 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다는 거는 사장을 실제 수행하고 최근까지 수행했다는 거는 경기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또는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그것을 이분을 임명했다고 하는 거.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증언에 따르면 관광 관련 전문성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관광에서 아주 기초적인 용어도 이제 몰랐다는 지적도 이제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는데, 다 못했다. 따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 관광을 하려 그러면은 중국인 대리 상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보통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개념이 불명확한데 관광공사 사장을 했다. 이거야말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챙겨주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측근이다, 비선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건데 근데 이게 과한 주장이라고 분명히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라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말로만, 뇌피셜로만 그런 주장을 하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최순실 씨는 그저 연설문만 봐주는 사람이었고요. 그때는 내가 모르는 게 있을 때 좀 물어보는 사람이다라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이실직고합니까? 그럼 본인이 봉고파직 당하고 셀프 위리안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기대 안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뭐 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께서 간단합니다. 그렇게 떳떳하다 그러면은 특검을 통해 가지고 같이 규명을 하자.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뭐 이상민 의원께서 먼저 이제 물꼬를 트셨지만은 민주당 내에서도 양심 있는 분들이 특검을 통해서 이걸 해소하자라는 이야기 많이 하실 겁니다. 이상민 위원장은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그런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하셨죠. 제가 그래서 어제부터 이야기하지만은 뭐 이재명 지사는 당연히 지금 안 받으려고 할 테고. 이낙연 후보라든지 예. 아니면 박용진 후보 같이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 굉장히 양심이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응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 추미애 후보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곤란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예, 근데 그 박용진, 이낙연 두 분은 예. 특검 수용 의지를 빨리 밝혀줬으면 합니다. 자, 결국 특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윗선까지 연결된 이른바 몸통을 이재명 지사로 보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로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하다못해 이제 곽상도 의원이나 박영수 특검이나 아니면은 지금 상당한 고액 고문료를 이제 권순일 대법관 이런 분들에게까지 네. 줬기 때문에 이 얼마나 큰 내부적인 어떤 모순이 있길래 법률가들에게 이런 투자를 한 것이냐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냥 의심입니까? 그냥 심증입니까? 아니면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그 녹취록. 이거 검찰에 제출하기 전에 몇몇 곳에 또 같이 보냈다라는 얘기가 막 돌거든요. 혹시 국민의힘이 이걸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보시거나 혹은 들으셨습니까? 저희도 제가 봤을 때 이제 받은 주체가 제가 확인하진 않았고요. 다만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화 주체가 누구인지도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안에서 이제 사실 지금 시점에서 예. 아주 특정해가지고 저희가 언급하기는 참 어려울 것이다. 아주 특정해가지고 누가 문제가 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수사기관에게 제출됐다고 하는 이상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그 맥락 속에서 최근에 이제 유동규 씨에 대한 어떤 그 구속영장이라든지 네네, 압수수색이라는 것도 네. 저는 진행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특검에 대한 어떤 저희 의지는 확고하지만은 검찰이나 아니면 다른 수사 주체들도 네. 최대한 특검으로 넘기기 전에 빠른 수사를 진행했으면 한다.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녹취록의 내용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전해 들었다. 뭐 그 정영학 씨가 저희 당내 누구에게도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돌았거든요. 예, 예. 제가 누군지 수소문해봐도 그건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전달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직 누군지 확인은 못했고 네. 다만 이야기 어떤 게 들어있다라고 전해 듣긴 하셨어요. 예. 거기 안에 그러면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언급도 있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전해드린 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몸통이라고는 그냥 일단은 심증만인 건가요?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라고 그 이제 녹취록이 지목되는 것이고 예.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가지고 주체들을 네. 빨리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압수수색하자고 어제 그러셨어요. 이재명 지사 집 압수수색해야 된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왜냐하면 그 김웅 의원 건 때도 그렇고요. 이 압수수색을 굉장히 빨리빨리 들어왔었어요. 야권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데 여권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는 솔직히 유동규 씨 압수수색할 때 보면은 뭐 핸드폰을 창밖으로 던졌다느니 뭐 이런 거.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검찰의 핸드폰에 대한 어떤 그런 집착이로 하는 거는 독직 폭행이란 거에 나올 정도로 어디 수사하러 들어가가지고는 몸을 날려가지고 핸드폰을 낚아채고 어디선 창밖에 핸드폰을 던지고 뭐 이런 차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최대한 이런 수사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열정을 보여라. 그게 자택 압수수색이란 건 굉장한 건데 자택 압수수색 정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지 하잖아요. 뭐가 나와야 하는 거지 그냥 심증만 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예를 들어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아들이 이제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고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임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배임이라는 게 어떤 단계에서 누구를 위해 어떻게 했느냐 같은 것들도 검찰이 파악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이것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승인권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개연성이면 충분히 압수수색까지도 가야 한다. 저는 그렇죠. 지금 유동규 씨가 그때 그 일을 추진할 때
관광공사 사장으로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 전에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성남시의 어쨌든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렇다면은 저는 최소한 어떤 사무실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 이재명 캠프 박주민 의원이 이 시간에 출연하셨어요. 네. 제가 이런 질문 드렸더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논란이 커질수록 이재명 지사 지지율은 더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름 나오는 것만 봐도 곽상도, 원유철 이렇게 국민의힘 쪽 인사 실명만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러시던데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게 막 이재명 지사가 논리적인 해명보다는 봐라 니네가 날 아무리 두들겨도 난 지지율 오르지 않느냐 이런 정치적인 해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또 이제 MB식 해명입니다. MBC 개명이요? BBK 당신들이 아무리 말해봐도 지지율 끄떡 없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나오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꾸 MB 얼굴과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이 아른아른 거리세요? 이제 이 돌아가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 권력형 게이트라고 하는 것 아니면 예. 이런 의혹 사안이라는 건 규명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 MB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13년 동안 특검과 그리고 수사를 줄기차게 요구해가지고 한 번 결론 난 사안에 대해서 결론을 뒤집으면서까지 이제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이것도 국민들이 보시겠지만은 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좀 더 수사를 잘할 것이냐, 실체를 잘 구명할 것이냐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더 잘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시라. 예. 사퇴하라 지금 계속 주문하고 계시잖아요. 사과하다가 이제는 사퇴 얘기하고 계시는데 네. 사퇴를 이재명 지사는 뭐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당연하죠. 아직까지는 드러난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겠죠. 근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지사가 관리 책임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그만 이제 접자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이 판은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특검에 대한 여론이 그 일부 예. 여론조사에서 거의 60% 후반대 이렇게 나오는 걸 봤거든요. 예.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개운하게 해명이 됐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결국 사퇴할 거라고 보세요? 하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료의 상당 부분은 그 민주당 내 경선 과정 중에서 민주당 내 다른 파벌이 이제 사실 자료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 그래요? 아니, 이것도 역사의 반복이라니까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자료는 박 대통령이 다 들고 있었고, 그쪽에 다 들고 있었고, 박 대통령 쪽 자료는 이명박 대통령이 들고 있었고, 나중에 그거 10년씩 이제 다들 들고 터뜨리다가 지금 두 분 다 문제된 거 아닙니까? 아, 그 녹취록 자료 이런 것들을 그 당내 민주당 내 다른 파벌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신다. 저는 뭐 녹취록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그 언론에 보면은 예, 언론사들이 예. 단독 기사를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요. 예. 야, 우리는 진짜 이 민주당 내 구조도 파악 못 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다 알지? 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강한 의심이 갑니다. 지금 사퇴할 것 같다 얘기하다 지금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 네. 그거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자료가 예를 들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수사의 얼개가 잡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저는 수사의 진척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봅니다. 물론 언론과 그리고 저희 당도 이런 자료를 계속 취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의미 있는 자료들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속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까지 치열한 경선을 위해 가지고 다른 파벌이 당내에서 준비한 것보다는 아마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그 파벌이 갖고 있는 것들이 하나 둘 까질 것이고 이미 전 나오고 있다 봅니다. 조금씩. 결국은 사퇴 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실체가 규명된다면은 당연히 지금보다는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올 것이다. 저희도 이제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일지 파악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당 내부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이준석 대표 취임하면서 새로 가입한 당원 많이 늘었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근데 어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당원 수가 최근 급증한 걸 두고 위장 당원들이 엄청 가입했다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저희가 모든 후보들한테 그 당원 가입 통계를 보내줬거든요. 네. 개괄적인 거를. 그걸 보면은 아마 이제 그걸 해석하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 느낌이 들 텐데 특히 2030 호남에서의 가입자 증가세가 평소에 한 10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예. 이게 진짜 어떤 요인인가를 분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혹시 민주당의 역선택이 아닐까 민주당 당원들의 예. 그런 생각을 해서 아마 윤석열 후보가 그런 우려를 좀 나타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토론회가 끝날 때마다 온라인 당원 가입이 폭증해요. 그래요. 네, 저희 토론 방송 앞과 뒤에 저희가 당원 가입을 권유하는 저희가 인트로 영상, 아우트로 영상을 넣어놨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의 영향이 좀 있을 것이고. 분석 잘못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좀 더 세밀한 통계를 이제 후보들 쪽으로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료 분석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피상적으로 분석하고 아니 어떻게 그
원래 부정선거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투표율 이렇게 나올 수 있냐 숫자만 보시고 달려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윤 후보 측에서 그걸 좀 분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상적인 통계만 본 게 아닌가 그렇게 그런 보세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그나저나 윤석열 후보는 그 손바닥 왕자도 그렇고 왜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뭔가를 쏟아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반우스갯소리고 이슈메이킹 능력은 탁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 이슈 메이킹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이런 식 이슈메이킹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윤 후보가 아마 우리 후보들 중에서 그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가장 잘 나오는 후보로 이제 분류되다 보니까 그 대중의 관심도 언론의 관심도 좀 뜨거운 게 아닌가. 근데 윤 후보도 좀 이 메시지 관리는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번엔 윤 후보보다도 그 왕자 논란 이런 거는 그 대변인단이 참 한 3-4분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종편 패널 활동 이런 걸 많이 해서 그런지 좀 후보와의 정확한 확인보다는 즉답을 해야 된다는 이런 좀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손가락만 씻었다 뭐 이런 답이 아니 틀렸다고 그걸 왜 임기응변으로 즉답을 합니까? 그거는 후보랑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일이었는지 알고 후보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게 대변인인 거지. 종편 패널은 그거거든요. 그 가가지고 무슨 질문이 나와도 3초 내에 답해야 되는 게 버릇이거든요. 그거 지금 하고 계시면 안 돼요, 당대변, 선관위, 그 선거 캠프 대변인이. 김용남 대변인 어제 그 얘기해가지고 하루 종일 술렁거렸는데 좀 그거 잘못 대응한 거라고 보시는군요. 하여튼 그 사람이 훈련된 대로 간다고 종편 패널은 3초 내 즉답이 원래 원칙인데 그런 걸 너무 좀 하신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10초 남았는데 종로 출마 하세요, 안 하세요? 저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상계동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한다. 그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여전히 상계동입니까? 저는 그냥 국회의원 진짜 그냥 해보려는 거였으면은 솔직히 지금같이 어렵게 정치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정치 견제학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으니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곽상도 의원 사퇴 안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사퇴를 해버렸네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너무 좀 엄중하게 돌아가고 또 그 전날 사퇴하기 전날 대선 후보 8명 대부분이 또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실질적으로 그 홍준표 후보조차도 먼저 본인에게 좀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사퇴를 시켜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곽상도 의원으로서도 그 자신의 그 무고함만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그 본회의 이제 표결만 남아놓은 상태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치고 이준석 대표고 조수진 최고위원은 관계 좀 풀었습니까? 그것은 이제 약간의 그 의사소통 과정의 오해였기 때문에 뭐 크게 감정이 남는다든가 뭐 그 의견 충돌이 계속 간다든가 할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야 긴급 최고위원 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그러면 그 소집된 이유가 정말로 곽상도 의원 처리 안건이 없었던 겁니까? 실제로 곽상도 의원은 그때 당시 이미 탈당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당에서 뭐 징계 절차는 다 종료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는 의원직 제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명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아니면 제명 절차에 우리가 나설 건지 왜냐하면 그날 바로 그 심야 최고회의가 열린 그날 민주당에서 그 윤리위원회에 곽상도 의원을 제소를 했어요. 50여 명의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 당도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오히려 전략상 잘못이다. 여당의 페이스에 말려든다. 이제 더 이상 제명 이야기를 하지 말자. 뭐 그런 당내 뭐 다양한 의견이 그때 막 분출이 되니까 그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교통정리 차원에서. 예, 그래서 최고회의를 열었던 것이고 그 자리에서도 사실은 그 제명 절차를 계속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무슨 뭐 제명을 의결한다든가 하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조수진 최고위원은 그냥 심야에 최고위원들 모아서 뚝딱 처리해버릴 거라고 조금 지레 조금 생각을 예단을 했던 거군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을 알고 나서는 뭐 금방 그 해소가 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최고위원 회의는 많이 부드러워졌습니까, 분위기는? 그 이후에 아직 최고위가 아직 안 열렸나요? 네. 언제 열립니까? 목요일 날. 그래요? 궁금하네.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윤석열 후보가 위장당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가장 먼저 우리 최고위원님을 떠올렸습니다. 위장선거인단. 아니요, 저는 위장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자수를 했죠.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위장당원이 진짜로 있다고 보세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는 좀 들었어요. 실제로? 예, 실제로 민주당 성향의 그 분들이 그 당원으로 가입하는 절차를 우리가 너무 쉽게 풀어버렸거든요. 사실은 최고의 의결을 해서 당비 1,000원을 내면 그냥 곧바로 선거인단이 되는 절차를 했으니까 뭐 그런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 선거인단은 뭐 한 불과 30초 정도 노력하면 금방 그 모바일로 그렇게 그 가입할 수 있는데 우리 당은 그 절차가 좀 복잡하고 또 그 당비를 내는 절차는 예를 들어 그 자기 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거기에다가 또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절차가 있다든지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꺼려하는 절차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민주당 선거인단에 가입할 때는 저는 그냥 호기심에 몇 개 눌렀는데 곧바로 그 가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쉽게 만들었나 할 정도였고 사실은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와 같이 뭐 단톡방 같은 데서 자신도 가입했다고 그 인증샷 올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입했다는 게 민주당 선거인단에 그분들은 민주당 성향이 아닌데. 그럼 민주당에서 역선택이 있네 지금 경선에. 아니요, 저는 역선택은 아니라. 잠깐만요, 그 전에. 진짜 좋아하는 후보를 선택했거든요. 투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했어요? 네. 누구한테 투표했는지까지 여쭤보는 건. 뭐 민주주의 원리 저는 그때 당시에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고 그 마음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뭐 그래서 쫓겨났다고 하셨는데 안 쫓겨난 거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쫓겨났다고 했더니 쫓아냈다가 서둘러 다시 복귀시킨 건 아닌가. 그건 알겠고요. 그래서 우리 당은 그렇게 가입하기가 약간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많이 막 들어와서 뭐 수십만 명이 들어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20몇만이 늘었다면서요, 당원이. 27만 명 이상 늘었죠. 근데 그렇게 아주 복잡한 그 가입 절차가 있는데도 20몇만이 늘었다면 그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당원 모집을 할 때 27만 명까지 늘릴 수가 평소 같으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럼요. 네. 이게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의 후보 선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고 개중에는 분명히 뭐 약간 그 의도적으로 또 이거 한번 해보자 하고 들어오는 분들이 실제로 제 주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기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얘기가 어떻게 돌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건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요. 실제로는 그 지금 뭐 유튜브라든가 또는 그 단톡방 같은 데서 그런 이야기가 광범하게 퍼져 있기는 퍼져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 예. 근데 그렇게 기우라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가기가 쉬운 게 아니라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주민등록 번호 입력한다든지 자기 스마트폰 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할 때 그 두려움도 있고 림직한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장난 삼아서 내지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그거는 좀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한번 당비 1,000원을 내면 그 선거권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6개월 이상 당비를 2,000원씩 내어야 책임 당원의 요건을 갖췄는데 이것을 이제 지난 우리 당이 좀 혼란스러울 때 3개월로 줄이고 당비도 1,000원으로 줄이고
반액으로 낮췄는데 이것을 이제 또 한 달로 해버리니까 조금 더 예. 그 쉬워진 면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딱 들으면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 가지고 문제 삼았잖아요. 역선택 우려가 있다. 근데 이번에는 위장동원이 문제라면 당심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당심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뭐 하여튼 이제 그 우리 당의 경선 과정에 네. 제가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듯이 우리 당의 경선에 민주당이 영향을 미친다 뭐 그런 정도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뭐 그것은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은 아니겠는가라고 설령 믿고 있다 있습니다. 하더라도 그게 뭐 의식할 수준의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봐요. 예, 뭐 후보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는 그렇게 뭐 기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경선 결과를 그 쥐락펴락할 정도로 사람들 조직적으로 한다면 그게 그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도 그 노력을 해봤지만 전혀 민주당 경선에 뭐 전혀 그 영향력이 없더라고요. 꼭 그 투표까지 뭐하러 하셨어요? 아니 전화가 걸려왔어요. ARS 투표인데 예. 덥석 받았는데 예. 아니 그게 ARS 투표더라고요. 그래서 또 호기심에 한번 해봤죠.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네. 그 이제 그 좀 있으면 이제 2차 컷오프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명으로 추려지잖아요. 네. 근데 사위 싸움은 신도 모른다. 어느 언론인이 이렇게 그러니까 뽑았더라고요, 제목을. 예. 그러니까 정말 모르겠던데 혹시 위원님은 아시겠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혹시 그 이 체크 포인트가 혹시 있을까요? 그게 이제 사위가 그렇게 지금 지지율이라든가 그 또는 당심에 특별히 돋보이는 후보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뭐 하여튼 조금은 상황에 따라서 예. 예. 아직도 유동적이다. 그렇습니다. 며칠 안 남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3일 남았잖아요, 3일. 예, 그리고 지금 곧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8일 날 결정되게 되죠. 네네. 최고위님도 지금 뭐 전혀 감을 못 잡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야, 사위 싸움이 정말 중요하군요. 이렇게 예. 돼버리면.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공명선거 추진단 단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고발사주 의혹 열심히 조사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아니 뭐 이제 검찰에서는 일단 검사들 쪽의 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검찰이 그렇게 그 온천하에 시끄럽게 하고는 밝혀낸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검찰이 그쪽에서 이첩했잖아요, 공수처를. 그 자체가 예. 그냥 손준성 검사 보냄이라는 거에 근거해서 손준성이 관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냥 선 털고 만 거라고 확인이 되어요. 그러니까 뭐 검찰도 알아낸 게 하나도 없는 이 판에 저희는 이제 우리 당내의 그 상황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파악을 했는데 여전히 파악하셨어요? 파악은 다 했죠.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4월 8일 날 고발장 있잖아요. 네. 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 네. 그다음에 8월에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졌고 네. 전달 경로가 다 확인이 됐습니까? 당내 전달 경로가? 아니요. 당내 전달 경로가 이제 처음에 고발장을 낸 것, 고발장이 제출된 것, 그리고 그 고발장을 작성한 분이 그 초안을 누구에서 받았는지. 아니, 정정식 그까지. 그 법률 지원단장으로 그러니까 전에 받았다는 거 다 나왔고. 네. 근데 정점식 그 의원은 비서로부터 받았다고 했고. 네. 비서는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딱 지금 멈춰 있는 거잖아요. 네. 혹시 그게 밝혀졌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것을 알아냈죠. 모른다는 것을 알아냈죠. 줬었던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그만큼의 인력과 네. 장비를 동원해서 기껏 알아낸 게 조성은 씨가 알아낸 것하고 똑같은 결과인데 아이고. 저를 너무 나무래지 마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대장동 TF 운영하고 있죠, 당에서. 네. 거기서 접수된 내용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중요한 내용은요. 어쨌든 이제 그 검찰 수사가 뭐 초기 단계이긴 한데 이게 이제 구속영장에는 그래도 그 법원에서까지 일부 범죄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되었거든요. 근데 업무상 배임죄가 그 첨부가 되었는데 그럼 이 업무상 배임이라는 것 자체가 성남시에 막대한 그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그 민간업자에게는 부당이득을 수천억의 부당이득을 준 이 행위를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했다는 것이고 당시 네. 유동규 본부장의 위에는 사장도 없었고 결국은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의 그 지시 또는 묵인 또는 그 결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를 앞으로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그랬다면 이게 이제 공동정범을 넘어서서 주범이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좀 밝혀내야 된다고 보고 그냥 있습니다. 이거저거 다 떠나서 최대한 단순화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관심을 갖는 건 유동규 뒤에 이재명 후보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그것이 그냥 단순히 근데 뭐 설계 이런 수준이 넘어서 혹시 돈의 흐름 최종 종착지인가 아니요. 이재명 후보인가 혹시 이걸 보고 계시는 겁니까? 돈은 뭐 1원도 안 받았다고 하니까 1원도 안 받았다 치고 치고 예, 이런 설계를 한 것이 맞다면 그 자체가 주범이라는 거죠. 네, 혹시 그 돈과 관련한 제보는 들어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TF에 네. 들어온 건 없고.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천화동인 1호가 사실은 누구 거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네. 그거야 뭐 그냥 만들어낸 말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명이 구속되었지만 전체가 한 40여 명 정도는 사법 처리를 받을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40명까지 갑니까? 아니 이제 관여된 사람들은 다 처벌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이게 왜 알리바바 40인의 도적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두목이 알리바바였던 네. 그 두목이 과연 그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원도 받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이 설계를 하고 네. 성남시에 귀속되어야 될 이익을 민간기업으로 주도록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나 지시를 했거나 결제를 했거나 또는 알고 있었다면 그 책임을 벗어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판단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그 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참고로 알리바바는 중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렇든 성남시에 있던.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이 요즘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저런 이야기를 할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잠을 못 주무시는 것 아닌가. 잠을 못 자니까 자꾸 저렇게 네.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막 한다. 결국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 이게 대선 끝날 때까지 계속 문제가 될 거라고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대장동 문제가? 그뿐만이 아니죠. 더 가겠죠. 더 간다? 예. 근데 이제 검찰이 어느 정도 나설지 몰라서 저희들은 안 되면 특검을 해야 되겠다. 특검을 하자. 당신들은 수사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특검을 받아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또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알리바바를 찾아주십시오. 중국에 있다니까요. 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